죽을 때 남기는 마지막 말 5가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평생 쌓아 올린 말들이 아니라 평생 숨겨두었던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실, 가정 임종 현장에서 의료진과 가족들이 반복해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들은 시대도 국적도 재산도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미룰 수도 있고, 사과를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 사랑을 아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자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할 것인가? 마지막 말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오늘의 말투에서 준비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억 속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살아볼 만한 하루입니다. 1. 첫째, 마지막에 사람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그리고 계산입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직함, 통장 잔고, 사회적 위치는 임종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건 의외로 아주 단순한 기억들입니다. 누군가의 손, 조용히 곁에 앉아있던 시간, 아무 말 없이 함께 견뎌준 얼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자주 기록한 마지막 말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고마웠어. 이 말은 성공한 사람에게서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많은 임종자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텨온 인생이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혼자 벌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숨이 가빠질수록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기억이 남습니다. 아플 때 말없이 물을 건네던 손, 짜증을 받아주던 침묵, 자주 오지 못해도 마음으로 걱정하던 사람. 임종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마웠어라는 말은 예의도 형식도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통과한 진심의 결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종자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그 이름은 대부분 먼저 나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해둔 말처럼. 어떤 이는 평생 다툼이 잦았던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살았다. 어떤 이는 멀리 사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미안한데 고맙다. 이 말 속에는 사과와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도, 누가 더 손해봤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느냐입니다.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임종자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은 수치나 검사 결과를 들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이름을 부르는 동안 눈빛이 살아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준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자의 마지막 말은 대부분 미래를 향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사람에게 닿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통장에 남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이름을 불러줄 사람일까요? 임종자의 고마웠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뒤늦은 인정입니다.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너무 자주 마지막에야 찾아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직 고마움을 말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임종자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첫 번째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과는 기억되지 않지만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둘째, 미안하다가 가장 무거운 말이 되는 이유. 임종자의 입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안하다. 이 말에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한지, 무엇이 미안한지 끝까지 설명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어떤 긴 설명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과를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사과는 더 늦어집니다. 가족인데 뭐, 언젠간 알겠지. 지금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 미루기가 시간이 지나 익숙함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말하지 않은 채 쌓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 침묵이 한꺼번에 무게를 드러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임종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말이 끊깁니다. 옆에 있던 가족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 순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사과는 모든 설명을 마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임종자의 미안하다는 말이 대부분 큰 잘못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폭력이나 배신 같은 극적인 사건보다 훨씬 사소한 일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말을 차갑게 했던 날, 연락을 미뤘던 몇 달, 아프다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 임종자들은 말합니다. 그땐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다. 사람은 상처를 줄 때보다 상처를 남겨두었을 때 더 오래 후회합니다. 의료진들은 사과의 타이밍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상대가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보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임종자는 이미 상대의 반응을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짐을 내려놓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임종 직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 이 말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변명도 정당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남는 건 스스로 알고 있는 진실뿐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임종자의 마지막 말 중 가장 무거운 말로 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이미 지나간 기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짧지만 삶 전체를 압축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사과는 언제 해야 하는가? 임종자들의 답은 단순합니다. 숨이 남아있을 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살아있을 때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직 전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눈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종자의 미안하다는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 남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남은 말입니다. 3. 셋째,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늦게 나오는 이유. 임종자의 마지막 말 가운데 가장 늦게, 가장 어렵게, 그리고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고마웠어를 지나 미안하다를 넘긴 뒤에야 비로소 입술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마치 평생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에야 꺼내는 말처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느끼면서도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당연해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믿어서 혹은 말하는 순간 약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사랑은 점점 행동으로 대신되고 말에서는 사라집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생활비를 벌어오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지. 하지만 임종의 순간에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임종자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상대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나 너 사랑했다. 과거형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은 이미 삶 전체를 돌아본 뒤 나오는 형식이 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오히려 깊은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의료진들은 이 순간을 가장 늦은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은 사랑을 마지막까지 미뤄둘까요? 임종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다음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건너뜁니다. 그러다 그 말이 습관처럼 미뤄집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사랑이 한 문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임종자는 이미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의 손을 꼭 잡고 입모양으로만 이 말을 남깁니다. 사랑,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그 뜻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이 말은 확인받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저 전하고 떠나기 위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종자의 사랑한다는 말은 대체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잘해줘서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살며 싸웠고 서운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끝까지 남은 감정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늦게 나오지만 가장 진합니다. 임종자의 숨이 가늘어질수록 이 말은 더 또렷해집니다. 삶에 불필요한 말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뒤 마지막으로 남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사랑은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는가? 임종자들은 대답 대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랑한다. 이 말은 죽음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이 했어야 할 말이었음을 뒤늦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직 다릅니다. 아직 목소리가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눈을 보고 말할 시간이 있습니다. 임종자의 늦은 고백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 남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라고, 지금 안아주라고 남겨진 말입니다. 넷째, 걱정하지 말라는 마지막 배려의 말입니다. 임종자의 마지막 말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사람다운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임종자는 두려움에 떨며 붙잡으려 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임종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상태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더 자주 살핍니다. 눈물이 보이면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울지 마. 괜찮아. 이제 그만 힘들어. 그 말은 위로이면서 부탁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 이 말은 자식이 곁에 있든 없든 비슷하게 나옵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삶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인생에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임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몫 다 했다. 이 말에는 체념보다 안도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임종자는 떠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남은 사람을 보내주는 사람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려면 자신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종자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 말을 선택합니다.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임종자가 이 말을 남긴 뒤 주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뀐다고. 붙잡던 손이 조금 느슨해지고 호흡이 한결고르게 변합니다. 마치 마지막 역할을 끝낸 사람처럼. 이 말은 이별의 말이 아니라 허락의 말입니다. 이제 나 없이도 살아도 된다. 내 죽음을 너의 죄책감으로 만들지 말아라. 임종자의 이 말은 남은 사람에게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고 있는가? 붙잡는 것이 사랑일까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임종자들의 마지막 말은 조용히 답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상대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죄책감 대신 따뜻한 기억으로 서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임종자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슬픔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5. 다섯째, 이제 알 것 같아라는 마지막 깨달음의 말입니다. 임종자의 마지막 말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이 말은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을 혼자서 내려놓는 말처럼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말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잠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이 말을 남깁니다. 아, 이제 알겠다. 그 표정에는 당황이나 공포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묘한 안도와 가벼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의료진들은 이 순간을 자주 목격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얼굴 근육이 풀립니다. 오랫동안 어딘가를 찾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고.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임종자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다른 말들을 종합해보면 어렴풋한 힌트는 남습니다. 그들은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됐는데. 마지막에 찾아오는 깨달음은 성공의 비밀이 아니라 집착의 불필요함에 가깝습니다. 많은 임종자들은 이 말을 남긴 뒤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마치 이제는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 순간 이후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을 남긴 임종자들 중 대부분이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순간은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교의 언어라기보다 인간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도착합니다. 평생 증명하려 애쓰고 비교하고 버텨왔던 마음이 이제야 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말인 동시에 마지막 휴식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 임종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 때일까요? 임종자들은 마지막에야 깨닫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직 놓아도 되는 것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고,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임종자이, 이제 알 것 같아라는 말은 죽음의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뒤늦은 허락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임종시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한 문장 즉,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순간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은 결코 화려하지 않고 화끈하지 않으며 때로는 짧기까지 합니다. 고마웠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이제 알 것 같아. 짧은 말 속에는 삶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늘 바쁘게 달립니다.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남과 비교하며 사소한 감정을 미루고 사랑을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임종자가 남긴 말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로 깨닫고 행동하라. 죽음 앞에서 성공도 재산도 체면도 무의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 한 포옹, 한 손길,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라는 말이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 속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지금 사랑과 감사와 사과를 말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